첫 번째 문제는 144번이에요. 144. 스텝 3 확실히 좀 어렵죠? 자, 어느 건물에서는 출입문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자리가 0과 1로 이루어진 8자리 문자열의 보안카드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즉, 0 또는 1로 이루어진 8자리 보안카드. 이렇게 8자리 보안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 보안카드의 8자리 문자열에 1이 5개거나 처음 4자리가 0110이면 통과할 수 있대. 즉, 통과하기 위해서는 1이 총 5개이거나 1, 2, 5개이거나 또는 맨 앞자리가 0, 1, 1, 0으로 시작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진 녀석이 1011, 1011, 뭐 0011 이래도 1이 총 5번 쓰여 있으니까 되고요. 0110, 0101 얘는 1이 5번 써있다를 만족 못하지만 맨 처음 4개가 0110으로 시작하니까 되겠지, 그치? 그럼 뭐 또 되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0110, 1110도 되는 겁니다. 즉,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것도 있다는 거지. 즉, 이런 게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게 그 다음 파악을 하셨으면 뭐야? 이제 그 합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해서 A와 B를 만족하는 걸 각각 찾은 다음에 그 다음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서 빼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A만 만족시키는 거. A를 만족시킨다라고 할 땐 얘들아, B는 아예 쳐다도 보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내 머릿속엔 오로지 A만 만족시키는 거. 즉, 1이 5개. 1이 5개인데 총 8자리니까 0이 총 3개가 있겠죠. 당연히 5개 있으면 0이 3개 있을 겁니다. 합쳐서 8자리니까요. 그쵸? 그럼 이 녀석은 8팩 나누기 5팩 3팩이니까 8, 7, 6, 56이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B는 자, 역시나 맨 앞자리가 0110으로 시작하는 거. 뒤에는 그러면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그치? 즉, 얘 생각 안 할 거니까, 얘만 생각할 거니까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요. 즉, 둘 중에 01 둘 중에 하나, 01 둘 중에 하나, 01 둘 중에 하나, 01 둘 중에 하나. 그치? 아하, 그러면 얘 4제곱해서 16가지가 있겠죠. 자, 거기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 A와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케이스를 빼주셔야 돼. 즉, 뭐냐? 1이 5번 쓰였으면서 0110으로 시작하는 케이스는 여기에서도 셌을 거고 여기에서도 셌을 거라는 거지. 즉, 그럼 1이 5개 있으면서 0110으로 시작하려면 그럼 요 4자리에 1이 5번 쓰여야 되니까 이 자리에 1이 총 3개가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0이 1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0110으로 시작하면서 1이 총 5번 나오는 케이스니까 요 경우만, 요 4개만 나열을 하면 되니까 4팩 나누기 3팩이 될 겁니다. 4개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문제의 답은 56 더하기 16 빼기 4가 답일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자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자, 144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146번 볼게요. (146번) 보시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높이도 8인 원기둥 모양의 구슬과, 즉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원기둥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반지름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8짜리. 원기둥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3분의 4파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9. 구슬이라는 건 도형이 9잖아요. 그쵸? 9라는 도형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고요.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모르시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들아 사실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있으면 이런 건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알았죠? 부피가 3분의 4 파이짜리 구수는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지? 자, 즉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3분의 4 파이가 된다는 말은 반지름이 1짜리인 구슬입니다. 그렇죠? 반지름이 1짜리인 구슬이에요. 자, 반지름이 1짜리인 구슬이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대요. 노란색이 있답니다. 그때 전체 부피의 8분의 7만큼 물이 차 있을 때, 즉 전체 부피의 8분의 7이라는 건 전체 부피의 8분의 7이라는 건 물이 딱 7cm 높이까지 이렇게 차 있다는 거죠. 이만큼 물이 차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따라서 빈 공간은 요만큼 높이가 1짜리 원기둥의 부피만큼이 빈 공간이겠네, 그치? 빈 공간의 부피를 계산을 해보시면 원기둥의 부피라는 게 밑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얼마니? 높이 3이 아니죠. 지금 높이 남은 게 1이니까요. 즉 9파이만큼만 빈 공간이 남아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구슬을 담으면 봐봐, 구슬의 부피만큼 물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그럼 얘를 3개를 넣으면 부피가 4파이만큼 늘어났겠지. 그럼 빈 공간이 9파이에서 5파이만큼만 남아있을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구슬을 몇 개까지 넣어야 넘치지 않도록 넣을 수 있는 주황색, 초록색 구슬의 개수. 일단 몇 개까지 넣어야 넘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볼게. 알았지? 자, 그러면 구슬을 총 n개를 넣는다고 하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n만큼 부피가 늘어날 건데 이 부피는 9파이 이하여야 돼. 그럼 요 식에서 내가 찾는 n값은 4분의 27 이하니까 4분의 4, 46에 24, 47에 28 얘가 6. 얼마거든? 즉 최대 구슬을 6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색깔 상관없이 어쨌든 구슬은 최대 6개. 넘치지 않으니까 5개만 넣어도 되고 4개만 넣어도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 구슬은 색깔별로 충분히 많이 있고 그 다음 적어도 1개의 구슬을 넣어야 한대요. 그렇죠? 따라서 그럼 주황색과 초록색과 노란색 구슬이 각각 X개, Y개, Z개 넣는다고 하면 이 구슬의 합이 6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6 이하여야 하고 X랑 Y랑 Z는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여야겠죠. 왜? 적어도 하나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니?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까지만 해보면 돼. 2일 때, 1일 때 나눠도 되죠. 왜? 하나씩 넣고 시작할 건데 2개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하나씩 넣고 시작할 거야. 몇 H몇? 그렇죠. 3H, 3이겠고. 자, 얘는 3H, 2. 얘는 3H, 1. 얘는 3H, 빵.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하나씩 넣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에 그 숫자 하나 기호 추가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대신 거기서 주의할 점은 4H6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를 추가한 녀석은 의미 아닌 정수고요. X랑 Y랑 Z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4H3이 맞습니다. 그때는 4H3이 맞아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 나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쉬운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자, 다음.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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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146번이었고요. 좀 전에 했던 거. 147번. 자, 그림과 같이 4등분된 큰 원의 내부에 작은 원이 그려져서 총 5개. 4등분이라는 건 넓이가 똑같이 4개로 나눴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등분이란 뜻은, 그치? 5가지 색을 칠하는데 영역 5개, 색 5개, 그치? 각 영역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인접한 영역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지만 인접하지 않은 영역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또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같은 색을. 색이 5개, 영역 5개인데 뭐라고? 인접하지 않으면 여러 번 써도 된다고?
색깔을 모두 다 써지 않아도 되겠지, 그치? 이 말이 가장 기본적인 색칠 문제예요, 알았죠? 자, 그때 원판을 칠하는 경우의 수, 즉 회전하에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원판을 칠하는 경우의 수. 자, 색깔이 1, 2, 3, 4, 5라고 할게요, 알았죠? 이거는 뭐가 문제인 거야? 원순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알았죠? 자, 먼저 그럼 여기 영역을 A라고 하면 A라는 영역은 무조건 5가지 칠할 수 있지. 그치? 5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면 그 칠한 건 여기에 색깔을 칠할 수 없어요. 왜? 인접한 영역은 다른 걸로 칠할 건데 이 영역은 나머지 모든 영역과 인접을 할 거잖아, 그치? 나는 지금부터 뭘 했냐? 자, 그럼 A 영역에 5가지 중에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 5번 색을 칠했다고 할게. 남은 1, 2, 3, 4 가지고 요 4개를 칠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게 원순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색을 칠할 건지를 나눠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그럼 첫 번째는 4가지 색을 모두 사용. 이건 3팩토리얼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죠? 4가지 색, 4개에다 칠할 거니까 그냥 원순열이잖아, 그치? 두 번째, 3가지 사용은 뭘 골라줘야 되냐? 색깔 4개 있는데 어떤 색을 3번 쓸지를 어떤 색 3가지를 쓸지 먼저 골라줘야 돼. 그쵸? 자, 그래서 내가 그럼 여기에서 1번과 2번과 3번 색을 쓰기로 했어. 근데 분명 여기다 그럼 저 3가지 색을 쓰려면 어떤 한 가지 색깔은 또 2번을 쓸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3개 중에 또다시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어떤 색을 2번 쓸 건지. 어떤 색을 2번 쓸 건지. 자, 그럼 내가 1번 색을 두 번 쓰기로 했어요, 알았죠? 자, 그럼 질문. 자, 1번 색이 지금 1번 색이 2개가 있는 겁니다. 1번 2개랑 2번 3번을 하나씩 칠할 건데 질문. 그럼 1번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1번 한 군데다 칠해도 어디다 칠해도 한 가지, 그치? 남은 1번은 칠할 수 있는 데가 몇 가지? 한 가지. 무조건 맞은편밖에 못해. 인접한 영역엔 다른 색을 와야 되니까, 그치? 즉 2개 고른 색을 합쳐서 칠하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질문. 근데 여기 1, 1, 2, 3 오는 거랑 1, 1, 3, 2 오는 게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똑같지 않을까요? 자, 뭐가 문제냐면 봐봐. 내가 그림을 2개를 그려볼게. 니들 눈으로 봐봐. 회전해서 이게 똑같은가 다른가? 자, 실제로 색깔 3개를 가지고 여기에 파란색 칠해져 있고요. 여기 1번 색깔 2개를 이렇게 칠했고요. 자, 요런 그림 하나랑 파란색 여기 칠해져 있고요. 1번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빨간색 2개를 여기다 칠했고요. 여기에다 살색 칠했고요. 여기다 흰색을 칠했습니다. 질문, 둘이 다른가요? 안 달라요, 그쵸? 돌리면 똑같잖아. 회전하에 일치하는 거 같은 것으로 본다면, 그치? 즉 나머지 2가지 색깔을 저기다 칠하는 거 역시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즉 그냥 한 가지입니다.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개수 세면 얘는 6가지가 나오고요. 개수 세면 얘가 4고 여기 3이니까 1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됐나요? 차이가 없어요, 그쵸? 차이가 있냐 없냐가 기준인 거야.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자, 2가지 색만 사용을 해볼게요. 2가지 색만. 여기다 쓸까요? 두 가지 색을 사용할 거면 역시나 똑같은 생각으로 남은 4개 색깔 중 어떤 색 2개를 쓸지를 먼저 골라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1번 2개와 2번 2개를 칠한다고 하면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게 보이셔야 합니다. 역시나 똑같아. 1번, 2번 이렇게 칠하나 2번, 1번 칠하나 90도 돌리면 다 똑같은 그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치? 즉 얘가 6가지겠죠. 그래서 최종 우리 문제의 답은 첫 번째 경우에서 6개, 두 번째 경우에서 12개, 세 번째 경우에서 6개 나온 거에다가 5를 곱해주셔야 돼. 가운데 칠하는 건 어쨌든 5가지로 일정하니까요. 그쵸? 5는 모두 다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맨 마지막에 5 한 번만 곱하셔도 충분하겠죠. 이게 얼마야? 24 곱하기 5, 24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24 곱하기 120인가요? 120까지 있습니다. 147이었습니다.
적어봐. 나 148번은 그림을 좀 그릴 시간이 필요하거든 나에게. 그림을 세로가 5칸.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세 번째 칸. 그림이 여기도 남아있네. 여기도 남아있고요. 여기까지 남아있고요. 요 그림은 여기는 세 번째 칸까지 다 남아있고요. 그 다음 줄은 두 번째 칸까지 남아있고요. 그 다음 줄도 두 번째 칸까지 남아있네요. 얘도 여기는 하나 그려져 있죠. 여기가 B, 여기가 A. 이 밑에는 칸이 남아있긴 해도 그릴 필요 없어요. 그쵸?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여기까지 왔으면 뭐 그 밑에는 어차피 지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매하게 남아있는 그림상으로 보면 호수가 막 중간에 지나가서 여기가 그림이 선이 막 이 정도까지 있는데 이런 거 어차피 이 점을 못 지나니까 갈 일 없죠. 그쵸? 물에 빠져 죽을 일 없으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기점이 되겠다. 요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몇 가지인가.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인지만 잘 세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똑같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4팩 나누기 어떻게 셀 거냐? 원래 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4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딱 하나 이렇게 가는 것만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12, 5가지 있나요? 이게 딱 5가지 있을 거야. 나는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잘 세시면 되겠죠. 저기까지 가는 것만 이제 잘 세시면 됩니다. 그치? 물론 숫자 써서 나라면 숫자 써서 풀 거예요. 1, 1. 그거 혹시 못하는 사람 한번 숫자 쓰는 거 한번 해줬으면 하는 사람. 숫자 써서 자 1. 봐봐 이런 느낌이야. 그냥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A에서 최단 경로로. 그래서 1을 쓰는 거야. 이 1이 금이야. 이 점까지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여기도 한 개, 그치?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개까지 써놓자 이거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그래서 아래쪽에서 올 수 있는 것과 이쪽에서 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2개. 이해돼? 위에서 오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점도 여기서 올 수 있는 거랑 여기서 올 수 있는 거니까 이 2개를 더해서 이런 느낌이로. 그럼 여기 몇 개냐? 이쪽에서밖에 못 오니까 여전히 3개라는 거야. 이 점은 여기서 올 수 있고요, 여기서 올 수 있으니까 4개이고요. 똑같은 이유로 5개고요, 여기가 6개입니다. 오케이? 조심하세요. 여기는 또다시 이쪽에서 올 수 있으니까 7개고요. 이 점은 이쪽에서와 이쪽에서 올 수 있으니까 12개고요. 얘 똑같이 12개죠, 그렇죠? 얘는 18개입니다. 얘는 3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0 곱하기 5에서 이제 150이 답. 그림 잘못 그렸니 혹시? 그림이 잘못 그렸네. 그림이 길이 여기 더 있잖아요. 길이 여기 더 있지 이거. 그럼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지금 잘못됐겠죠? 얘 잘못됐겠죠 그러면은? 그럼 여기 7개 그치? 여기 더하면 여기 19개? 얘들이 더하면 얼마? 37개. 그래서 답은 37 곱하기 5. 37에 150에 185. 이렇게 세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거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자, 우리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일단 자,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숫자 보지 마. 나머지 숫자 보지 마세요. 알았죠? 자, 반드시 지나는 지점을 내가 포인트를 잡아서 풀 건데 그건 항상 진행 방향과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서 푸시면 돼. 여기 이렇게 2개 잡아서 풀든 이렇게 3개를 풀든 이렇게 놓고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여기와 여기를 놓고 풀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세는 게 쉬워.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세는 게 쉬워.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서만 얘만 하나 좀 걸리적거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할까? P, Q, R이라고 해보죠. 자, 내가 그래서 이거를 셀 거야. A에서 총 R까지 갈 건데 A에서 P를 거쳐서 R로 가는 케이스와 A에서 Q를 거쳐서 R로 가는 케이스만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자, A에서 P까지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렇죠? A에서 P까지는 한 가지죠. 그렇죠? 이견 없죠? P에서 R까지는 3칸 2칸이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입니다.
딱 10가지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이니까 딱 10개. 자, A에서 Q까지는 3팩 나누기 2팩이니까요. 3가지고요. 곱하기. 자, Q에서 R까지 잘 세야 돼. 어떻게 셀 거냐? 역시나 원래 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에서 이거 하나만 뺄 거야. 즉 5팩 나누기 3팩 2팩에서 딱 하나만 빼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3 곱하기 9 해서 27개. 즉 10개, 이 27개 아까 여기에 37 써져 있었죠. 그렇죠? 37개는 똑같이 맞고 37개에다가 5 곱하시면 답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여기로 잡아놓고 풀면요.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안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고 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빼줘야 될 게 막 생긴다는 거지. 중복이 발생해서. 대각선은 진행 방향과 대각선 방향으로 놓는 유일한 이유는 중복이 발생함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중복이 발생함을 피하기 위함이고 내가 찍은 점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게끔 이렇게 점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서술형은 이런 게 아주 바람직하죠.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주 베리베리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거 다 지나가는 거 아니면 눈으로 이렇게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다 지나야 된다고 하셨죠? 자, 진행 방향과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찍으면 반드시 한 점은 지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생각이야. 이 사각형, 봐봐. 이런 사각형 틀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예를 들어 내가 그냥 편의상 이 선을 하나 그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 선을 안 만나고 저기 영역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그 기준점은 뭐 이 길을 지나든 이 길을 지나든 그럼 이 점을 지난다로 그냥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 점을 지난다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지. 역시 그럼 이 점을 지난다로 해석을 하면 이 선을 넘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점들 중 하나는 지나야 된다는 느낌인 거야. 어디로 찍을게 내가 항상 고민하지만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점을 찍을까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고민이 되잖아? 그럼 문제를 3번 풀어보셔요. 어떻게 3번이나 풀어? 몇 번 이런 짓을 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그냥 제일 효율적이구나.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를 찍어놓고도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여기랑 여기를 찍어놓고도 여기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걸 세보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없어진 길이 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기가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한 번에 세려면.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2개를 찍었을 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없어진 길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없어진 길이 있어. 자, 이렇게 3개로 나누면 여기서 여기까지 쉽고 여기서 여기까지 쉽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 2칸만 없어진 것만 좀 감안해 주면 되겠네. 근데 여기를 찍으면 얘 그냥 쉽고 얘도 쉽고 여기서 여기까지 쉽고 여기서 여기 갈 때 이거 한 칸 없어진 것만 감안해 주면 되겠네라는 계획을 여기저기를 찍어보는 거지. 이랬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계획이 제일 편하겠는가를 생각하자는 거지.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즉 니들이 해봐야 된다는 거지.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이런 그림은 여기다 점 찍는 게 편하고 저런 그림은 저기다 점 찍는 게 편하고 이렇게 백날 알려줘봤자 그치? 카페를 차려가지고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사람 있어. 아니? 카페 말고 푸드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핫도그를 팔아야 내가. 근데 장사의 신이야. 내가 그냥 말해줘. 얘들아 대충 그냥 이쯤 가서 여기서 장사하면 장사가 잘 돼. 백날 말해줘봤자 몰라.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야 직접. 알았지?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148번이었어요. 다음은 149번. 어떤 방법을 찾고 싶은 건데? 어떤 방법을 원해? 어떤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만 던져줘봐. 근데 이 각판에 알파벳 쓰는 게 왜 의미가 없냐면 돌려버리면 알파벳 위치는 바뀌어도 그림은 똑같아 버리잖아. 그렇지? 이게 회전하는 것을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표현 때문에 각판을 알파벳을 쓴다는 건 각 자리를 다른 것으로 부여를 한다는 건데 이해돼? 그러지 않다는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걸러낼 거냐 이거야. 이해돼? 그런 생각이 조금 원순열일 때는 이 원순열의 성질을 먼저 좀 우선시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게 색칠하는 문제들도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겹치는 상황들을 잘 빼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뺄 게 되게 많아 보여요. 라는 선택 때문에 그런 선택을 별로 이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원순열은 원순열의 성질들, 원순열이라는 그 회전하는 것을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각각의 영역을
알파벳으로 요새 기침하면 큰일 나시긴.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 말하다. 열도 없고요. 36.9. 요 비접촉식 체온계가 일반 체온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37도까지 성인은 다 정상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침 2번 했다가 갑자기 눈빛들이 막 이렇게 바뀐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늘 기침 딱 2번 했는데 지금 방금 딱 이렇게 2번 했는데 지금 149번.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좌회전을 2번만 하여 최단 경로로 가야 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좌회전을 몰라요. 좌회전이라는 건 얘들아 언제나 상대적인 거란다. 알았지? 요 학원 앞에 다이소에서 은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좌회전을 하는 애는 저기 어디냐? 그 음료수 파는데 뭐냐? 버블티 파는데. 아마스빈 있는 쪽으로 지나갈 거고요. 그쵸? 그렇잖아. 저 건너편 주유소 쪽에서 이렇게 걸어온 애는 좌회전을 하면은 저 노원문고 있는 길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치? 좌회전이라는 건 어느 길에서 오고 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쵸? 나 지금 가고 있다 좌회전해. 그럼 친구가 나 지금 은사로 가고 있는데 저기서 좌회전할 거야. 친구가 물어볼 걸 너 어디서 오고 있는데? 물어봐야겠지. 그치? 즉 좌회전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삶에서 좌회전의 정의를 지도상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할 때 서쪽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그냥 좌회전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쓴다고 해봐. 무조건. 지도에서 서쪽은 무조건 좌회전. 이랬을 때는 그냥 좌회전한다는 무조건 걔 이쪽으로 간다가 되겠지. 그치? 어디에서 오든. 그치?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좌회전을 2번만 최단 경로로 와야 하고요. 자, 최단 경로여야 하고요. 중요한 건 좌회전이 2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림 맞게 그렸죠? 5칸, 4칸.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일단 최단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요 녀석이 총 5회. 그 다음 요 녀석이 총 4회가 나와야 하는데. 그쵸. 이 문제가 뭐랑 똑같냐면 그 색깔이 아까 저 앞에서 스텝 2의 마지막 문제인가 색깔이 바뀌는 횟수 그 문제랑 좀 되게 비슷하거든요. 봐봐. 맨 처음에 왜 똑같진 않아. 걔보단 당연히 어려워. 그러니까 스텝 3에 있겠지, 그치? 똑같진 않은데 비슷합니다. 자, 여기로 가기 시작했어. 처음 몇 번 이렇게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순간 좌회전 한번 했지. 그치? 쭉 오다가 이렇게 와버리면 좌회전을 더 안 하니까 안 돼. 그치? 반드시 우회전 한번 탁탁 꺾어서 여기서든 좌회전 한번 여기서 좌회전 딱 했다고 칠까요? 딱 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좌회전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좌회전을 또 하니까. 그치? 그러면 뽀로롱 이런 경로로 이동을 해야 지금 이게 딱 좌회전을 2번만 한 경로 중에 그냥 하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해됐니? 또 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좌회전을 하고 끝까지 가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됐나요? 또는 뭐 위쪽에서 위로 이렇게 출발했어. 위로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건 우회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서 좌회전을 한번 하고요. 그럼 아직 좌회전 한번 무조건 더 해야지. 위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좌회전 할 일이 없으니까요. 밑에 줄 어딘가에서 또 여기서 좌회전을 딱딱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야. 케이스가 3가지로 나뉘거든요. 케이스가 3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처음 얘가 몇 번 나올 거야. 처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얘가 몇 번 나올 거야. 이게 그냥 몇 번 나온다 정도의 의미야. 얘가 한 칸이든 2칸이든 갈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위로 이동하는 게 몇 번 갈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좌회전이 한번 벌어졌어요. 그쵸? 이렇게 가다가 위로 딱 꺾는 순간 좌회전이니까요. 그쵸? 그러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몇 번 갈 거야.
이건 좌회전이 아닙니다. 그치? 여기서 일로 가는 건. 그러다가 딱 위로 몇 번 갈 거야. 여기서 또 좌회전이 일어났지.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에 여기서 딱 끝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빨간색 케이스를 보면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났거든요. 하지만 얘가 한 번 더 나올 때도 있겠지. 어차피 얘는 나와도 좌회전은 아니니까. 즉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 이동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반드시 최소 한 번씩은 등장해야지. 그럼 각각 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B, C번 나온다고 하고 얘를 X번, Y번 나온다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총 오른쪽으로 가는 횟수니까 합쳐서 5번이어야 되고요. X 더하기 Y는 총 합쳐서 4번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야. A랑 B랑 X랑 Y는 자연수여야 돼. 한 번 이상 꼭 있어야 하는데 C는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된다는 거지. 안 나와도 된다는 거야, C는. 얘네 둘만 합쳐서 5번이어도 충분하다는 거지. 슉슉슉슉 이렇게, 그치? 즉 그럼 얘네 셋 셀 때 3H 얘네 둘만 자연수니까 여기에만 하나씩 주고 시작할 거니까 아직 공이 3개가 남아있어요. 그쵸? 곱하기 얘는 둘 다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2H 이겠지요. 그쵸? 얘는 6이 아니라 5C3 5C3 곱하기 3C2니까 30이겠네. 30까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직 덜 했어요. 두 번째. 자, 위로 출발하는 것부터 세야겠죠. 그렇죠? 위로 출발하는 것부터. 위로 출발하는 것부터 세면 위로 먼저 몇 칸 갔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위로 출발했어요. 이렇게 위로 몇 칸 갔어요. 그 다음 반드시 오른쪽으로 몇 칸 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좌회전, 이건 좌회전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몇 칸 오다가 위로 몇 칸 왔어요. 이거 좌회전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좌회전 1회 일어났고요. 위로 몇 칸, 아직 좌회전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또 몇 칸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이쪽으로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위로 가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좌회전이 딱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자, 이런 그림을 내가 이런 그림을 하나 안 그렸는데 자, 위로 몇 칸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거기 여기서 좌회전이 한 번 일어나고요. 그쵸? 또 오른쪽으로 몇 번 갔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좌회전이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쵸?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회전으로 딱 끝나는 케이스, 오른쪽으로 가면서 끝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뭐지? 위로 몇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위로 몇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저 노란색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마찬가지죠. 여기 X 위로 가는 거 Y, Z라고 하면 위로 가는 게 우리는 좀 헷갈리니까 위로 가는 거를 위로 아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여기 A, 오른쪽으로 가는 걸 B, C 이렇게 놓고 역시나 위로 가는 걸 여긴 X, Y, Z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자연수. 이 녀석은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 되셨나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돼야 되긴 하는데 그 다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가 돼야 되긴 하는데 그치? 얘는 의미 아닌 정수, 얘는 자연수니까 2개만 주고 시작하면 3개가 아직 남아있어요. 곱하기 3개 중에 얘네는 하나씩 다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3H3이 이게 5C3 곱하기 3C1이거든요. 그럼 3 곱하기 10 얘도 30개가 있을 겁니다. 정답은 총 60회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색깔 바뀌는 거는 색깔 바뀌는 횟수는 이렇게 되면 이 마다마다 다 색깔이 바뀌는 걸로 간주해 주나. 흰색 몇 개, 검은색 몇 개, 흰색 몇 개는 여기서도 색깔 바뀌고 여기서도 바뀌고 여기서도 바뀌고 이런 문제지만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좌회전만 카운팅을 해주면 어떤 방식으로 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어려워. 이런 문제는 얘들 이런 문제 진짜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막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막 자괴감 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신기한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구나. 복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149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플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151번 그놈의 펭귄 인형과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그렇죠?
151번. 자, 크기가 서로 다른 펭귄 인형과 곰 인형 4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일렬로 진열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러니까 펭귄은 A라고 할게요. A1, A2, A3. 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펭귄. 곰돌이는 B1, B2, B3, B4. 자, 이렇게 7개의 인형이 있어요. 그때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즉 얘네끼리는 순서가 정해졌어요. 작은 것부터. 얘네끼리도 순서가 정해졌죠. 그쵸? 그래서 순서가 정해졌어요. 가는, 그러니까 A끼리는 순서 고정. 그 다음 B끼리도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 A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 누구야? 이 녀석, 그치? A2는 B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보다, 얘보다, 조건 나는, 즉 A2는 B2보다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거냐면, 가만 좀 깨먹자, 임봉아.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거냐면 이런 생각.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요. A를. 얘는 생각하지 않고.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걸, 전체 나열되는 걸 다 나눠 놓고 보면 이 중에 분명히 얘를 만족하는 것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지. 이해돼? 즉 이런 거야. 여기에서 뭘 뺄 거냐?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걸 뺄 거야. 자, 기호로 써볼게. 그럼 다음을 만족하는 사건을 B라고 써볼게. 그럼 나는 뭘 뺄 거냐면 A가 몇 개인지 총 다 셀 거고요. 거기서 B를 뺀다가 아니야. B를 뺀다가 아니라 A를 만족하고 있는 것 중에 B를 뺄 거라고. 이해돼? 즉 그거를 A를 만족하고 있는 것 중에 B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빼겠습니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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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뿅뿅. 일단 A는 A를 만족하고 있는 건 크기가 순서가 고정된 건 같은 알파벳. 그냥 A 3개, B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7팩 나누기 3팩, 4팩 이어가지고 35가지가 있습니다. A를 만족하는 건 이만큼 있어요. 자, 근데 A를 만족하지만 B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를 세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A를 만족하지만 B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자, 좀 노가다로 찾을 거야. 자, A를 만족하지만 B를 만족 못하는 게 A2가 B2보다 오른쪽에 나오는 거, 그치? A2가 B2보다 오른쪽에 나오는 거. 근데 내가 봐봐. 예를 들어 AB, BA, ABB. 자, 이렇게 쓰면 이게 A1, A2, A3 들어갈 거고 B1, B2, B3, B4 자리니까, 그치? 그럼 여기가 B2, 여기가 A2. 자, 이런 그림. 됐나요? 즉, 두 번째 나오는 A는 두 번째 나오는 B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됐어요? 다시. 두 번째 나오는 A는 두 번째 나오는 B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오는 A는 두 번째 나오는 B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내가 이걸 이런 생각으로 가볼게. 봐봐. 이런 생각으로 가볼게. 이런 그림을 그려볼 거야. 이런 그림을 그려볼 거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인데, 이 공을 그림을, 곰돌이를 인형을 진열하는 거랑 비교를 할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쪽으로 한 칸 갔다는 게 A를 하나를 먼저 진열을 한 거지. 그럼 이렇게 오면 A를 2개를 먼저 진열을 한 거야. 이렇게 온 건 B를 먼저 하나 진열하고 A를 먼저 하나 진열을 한 거야. 즉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A를 진열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B를 진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A 3번, B 4번이니까 전체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왜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이렇게 셀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말했지만 두 번째 나오는 A2는 두 번째 나오는 B2보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치? A2가 이런데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여기가 안 되면 당연히 여기도 못 오겠죠. 그쵸? 여기도 안 된다는 거야. A2가 먼저 두 번이 나와버리잖아. 어떻게 오든 B는 하나밖에 없고 지금 A가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아니 A 지금 나는 이렇게 되는 걸 세고 있는데 그치? 맞네. 그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A2가 B2가 P2가 두 번 먼저 나오는 거 B2가 두 번 먼저 나오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경로로 오냐에 따라 다른 거야.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건 상관없어. 왜? B 먼저 두 개 나오고 A 두 개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어. 아예 못 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쪽에서 올라오는 건 안 돼. 이 길을 지웠으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왔다. 최종 A2, B2가 두 개가 나열됐어. 아니면 또는 이런 지점은 이미 A는 아직 하나밖에 없고 B가 세 개나 나왔지. 그럼 이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미 B만 4개 먼저 나열됐지. 그치? B만 먼저 4개 나열됐으니까 A2는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A들은. 됐나요? 요 지점 생각해볼까? 요 지점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근데 이 길을 지웠으니까 이렇게 가는 길은 없는 거겠지. 그치? 즉 나는 못 가는 길들을 좀 지워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단 경로의 개수를 세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A2가 더 먼저 나오는 지점들을 빼자는 거지. 두 번째 A2가 더 먼저 나오는 지점. 이렇게 세면 애초에 그냥 얘를 만족하는 것만 세도 되겠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1, 1, 1, 1, 1, 2, 3, 3, 3, 4, 5, 7, 10, 12, 22 그래서 35에서 22 빼면 13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답이 근데 굳이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셀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애초에 똑같은 생각으로 자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내가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 A2가 B2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돼. 그치? 즉 두 번째 A가 두 번째 B보다는 먼저 나와야 돼. 그치? 두 번째 A가 두 번째 B보다는 먼저 나와야 돼. 두 번째 A가 두 번째 B보다는 먼저 나와야 돼. 두 번째 A가 두 번째 B보다는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런데 된다는 거야. 그치? 이 A만 두 번 나온 거니까 여기도 된다는 거지. 두 번째 B보다 무조건 먼저 나왔지. 안 된다는 거야. 그쵸? 당연히 여기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A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B가 이미 여러 번 나오는 지점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든 중요하잖아. A가 두 번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치? 여기까지는 아직 상관없어요. B랑 A랑 한 번씩 막 나오고 이런 거니까 이런 지점들은 상관없겠지. 그치? 되셨나요? 그러면 요런 그림이면 A가 두 번 먼저 나오고 이후에 B가 나오는 경우의 수 다 찾았네. 1 왜 쓰는 거야? 1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두 개 여기가 세 개고 여긴 계속 세 개입니다. 일단 여기 세 개 세 개고 여기가 네 개 7개 10개 13개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문제를 이렇게 최단 경로의 생각과 대응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거야. 왜? 갓포순의 응용이잖아. 어쨌든 순서가 정해졌다. 갑포순의 응용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가 순서가 정해진 거, 하나가 최단 경로, 즉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겁니다.
151번이었고요. 몇 번? 2번. 자, 어느 애견 카페에 사람 셋, 강아지 5 원형으로 둘러앉은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어도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앉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럼 아빠랑 엄마랑 나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있고요. 강아지도 그거 생명이니까 다 다른 강아지예요, 그렇죠? 무슨 유전자 복제 강아지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강아지가 5마리가 있어요. 자, 그럼 누구 먼저 앉을 거예요, 원탁에? 누구 먼저 앉을 거야? 아빠 먼저 앉아야지, 그치? 동방예의지국인데, 그치?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한 가지인 거야. 아빠가 여기 앉았어요. 아빠. 일단 사람부터 앉을 거야, 애들 알았지? 사람부터. 그럼 엄마랑 내 자리가 각각 이렇게 있는 건데, 엄마랑 나는 아무렇게나 앉아도 다 다른 자리니까 이제 2 팩토리얼. 자, 사람 완료. 사람을 앉혔어요. 그럼 사람과 사이사이에 동물들이 몇 마리가 들어가겠지? 그치? 질문.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야. 즉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A랑 B랑 C랑 합쳐서 강아지가 총 5마리가 들어가야 하고 얘네들은 자연수여야 한다는 거지.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정해야 되겠죠? 얼마? 3, H, 이겠지. 오케이? 근데 5팩 무조건 곱해주셔야 돼. 내가 여기서 센 건 각각의 자리에 몇 마리가 들어갈지만 했지 그 마리수가 2마리가 들어가기로 했으면 역시나 어떤 강아지가 들어갈지도 달라진다는. 즉 뭐야, 예를 들어 여기에 3개, 여기에 하나 넣기로 했으면 여기에다 어떤 강아지가 들어갈 건지도 또다시 5팩 해줘야 돼. 어떻게 배열돼도 어쨌든 5팩은 마지막 해줘야 돼. 다 다른 자리니까. 이렇게 셀 거라는 거지. 우리한테 익숙한 생각. 중복조합은 언제나 똑같은 것들을 나눠 담을 때 쓰는 아이디어예요. 즉 중복조합을 썼다는 건 강아지 5개를 놓은 게 아니라 강아지가 들어갈 자리만 몇 개가 들어갈지만 선정한 거니까 어디에 어떤 강아지가 들어갈지는 꼭 해줘야 돼. 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중복조합은 언제나 똑같은 것을 나눌 때만 쓰는 건데 강아지는 똑같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몇 번이었죠? 지금 152번이었죠? 계산해볼까요? 답이 2 곱하기 4C이니까 6, 120, 1440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빵이니까 1440이 답이라는 거야. 152번. 오, 정말 졸린 것 같은데? 아니야? 졸립지? 졸려. 학원이 이제 익숙해지고 막 그러면 졸려. 그쵸? 자, 154번 볼게요. 자, 화이팅. 저 수능 며칠 남았니, 오늘? 200. 243일. 4주. 34주 정도 남았네요. 그쵸? 34주. 옛날 애들한테는 무한도전 가지고 얘기해줬는데 얘들아 무한도전 몇 번 하면 수능 본다 이랬었는데 무한도전이 안 하네. 무한도전이 막 600회를 넘게 한 프로그램이잖아. 무한도전 진짜 오래 했는데. 무한도전 자, 진짜 재밌었는데. 자, 154번. 자, 봅시다. 지훈이와 정식이 포함한 남학생 4명, 승희와 시윤이를 포함한 여학생 4명. 즉 지훈이, 정식이. 얘는 이제 한씨일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양씨이거나. 자, 포함한 남자 4명. 남자가 두 명이 더 있어요. 남 1, 남 2. 그 다음에 승희와 시윤이를 포함한 승희, 시윤이를 포함한 여학생 4명. 여 1, 여 2. 이렇게 8명이 있는데 원 모양 탁자에 둘러앉을 거야. 원탁에 둘러앉을 거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 자, 남학생과 여학생 교대로 앉는다. 무슨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 가는 남녀 교대. 남녀 교대. 지훈이와 승희가 이웃. 둘이 사귀나 봐, 그치? 정식이와 수인이가
나머지 넷도 앉긴 안 쳐야 돼. 알았지? 자. 자리가 8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원순열에서는 언제나 원순열의 성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뭐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자 누구부터 앉힐래? 누구부터 앉힐래? 누구부터 앉힐 거야? 아, 상관없어. 알았지? 나는 지훈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알았지? 지훈이부터 앉을 거야. 그치? 그럼 지훈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지훈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한 자리. 그래서 지훈이가 여기 딱 왕자리에 딱 가운데 딱 앉았어. 지훈 딱 앉았어. 오케이. 그럼 승희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2자리. 그치? 아, 2자리. 그럼 여기까지 지훈이랑 승희랑 끝. 이쪽에 앉았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문제점은 남녀가 교대로 앉기로 했으니까 여긴 어떤 남학생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남학생이 들어와야 되고 이 자리는 이제 남학생만 앉을 수 있는 자리야. 여기는 여학생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돼 있다는 거지. 남학생은 전부 다 네모칸 침대에 앉을 거고요. 여학생은 이제 전부 다 세모칸 침대에 앉을 거야. 2명이 앉고 나면. 오케이? 근데 문제는 자 이제 정식이랑 시윤이를 먼저 앉혀야겠다 생각이 하겠지. 자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어. 정식이가 여기 앉으면 시윤이가 올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정식이가 여기 앉으면 시윤이는 두 가지. 즉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의 수가 다르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따로 세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아하. 무조건 곱하기 하고 따로 괄호 열어서 뭐 더하기 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돼. 자, 정식이가 여기 승희 옆에 앉아버리면 즉 한 가지죠. 그쵸? 그치? 시윤이도 한 자리밖에 못 와. 오케이? 근데 정식이가 여기가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 앉아버리면 시윤이는 여기 양옆으로 2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지. 정식이가 둘 중에 하나 앉아버리면 시윤이도 둘 중에 하나에 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눠 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후에 발생되는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요 괄호 안에서 누구? 정식이랑 시윤이를 앉혀버렸다는 거예요. 나머지 4명 버리면 안 되잖아. 나머지 4은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4팩토리아를 마지막에 한번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런 생각이 중요한 거. 앉히다 보니까 시윤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달라지네. 그럼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지. 시윤이가 올 자리가 선택이 여지가 한 자리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 여자랑 남자랑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사투리랑 똑같아요. 돼요. 미안해요. 남은 4자리 2팩 2팩이죠. 그쵸? 2팩 2팩입니다.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남자 2자리 남았고 여자 2자리 남았으니까 남학생 2개 2자리 2팩. 미안해. 그러면 안 되겠지. 계산해보시면 얘 곱해서 2고요. 1, 4, 5고요. 2, 14, 40입니다. 총 40까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분필이. 다음 문제 155번. 155번. x 더하기 y 더하기 z엔 절대값이 있고 w에만 절대값이 없네. 이건 무슨 문제지? 자, 15가 될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인데요. 조건 가. x랑 y랑 z는 음하정이래. 음하정이 아니라 0이 아닌 정수래. 그치? 미안해요.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0이 아닌 정수. w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랍니다. 질문. kn 몇부터 들어와야 할까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 2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가 나오려면 여기에 0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K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지난 시간에 이거 숫자 치환하는 거 조심하자고 했어. 그치? 지난 시간이 언제야? 더하기 3K는 13까지 일단 만들어지지.
아닌가? 그냥 3K까지 이항시켜버릴까? 13 빼기 3K라고 이렇게 이항시켜버릴까? 그 다음 여기가 K가 0일 때, K가 1일 때, K가 2일 때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 K가 0일 때,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러면 이게 X 더하기 Y 절대값, Z의 절대값이 13이면 이게 3H3에 혹시 이거 2의 세제곱 곱해주셔야 되는 거, 이거 3H 10에 2의 세제곱 곱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나요? 자, 왜냐면, 자, 0은 아니니까 X는 양의 정수 아니면 음의 정수이겠지. 나는 얘를 하나의 알파벳으로 보고, 그럼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Z의 절대값은 자연수일 거야. 그치? 0이 아니니까 무조건. 자연수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 근데 그럼 예를 들어 얘가 3, 5, 얼마에 또 5 이렇게 결정됐다고 해봐. 그럼 얘가 플러스 3일지 마이너스 3일지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선택권 2개. Y의 부호 선택권 2개, Z의 부호 선택권 2개. 이렇게 곱해주셔야 된다.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예세제곱 곱해주는 거야. 이거 나머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계속 하시면 이제 K가 1일 때는 이렇게 개수가 다른 녀석이 있으면 무조건 걔는 노가다밖에 없다 그랬어. 알았지? 다른 방법이 절대 없어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멍청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 얼마? 10이죠. 그럼 어쨌든 자연수니까요. 3H7에다가 똑같이 2의 세제곱 곱해야 합니다. 알았죠? K가 2일 때는 이 숫자가 몇으로 바뀌니? 그럼 7로 바뀌니까 3H4에다가 똑같이 2의 세제곱 곱해주셔야 하고요. K가 3일 땐 그러면은 얘가 9니까 4 남죠. 그럼 3H1에다가 곱하기 2의 세제곱. 4일 땐 없겠다. 그럼 음수 돼버리니 4일 때는 여기가 1밖에 안 남는데 1일 수는 없죠. 자연수여야 하는데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공은 여기 있는 숫자는 3보다는 큰 3 이상인 숫자는 돼야 되겠지. 그치? 이런 숫자들이 써져서 얘를 싹 더하면 되는데 꿀팁을 하나 드리면 먼저 곱하지 마시고요. 얘네 4개 더한 다음에 2의 세제곱 한 번만 곱해주시면 답일 겁니다.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내가 봤을 땐 거의 이게 제일 바람직한 풀이인 것 같아요. K가 0, 1, 2, 3인 걸 나누지 않고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숫자를 이렇게 치환하지 않았더라도 W는 2, 5, 8, 11 이런 숫자니까 그냥 W가 2일 때, W가 5일 때, W가 8일 때, W가 11일 때 이렇게 나눠서 푸셔도 돼. 그 말이랑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W가 2일 때가 K가 0일 때고 W가 5일 때가 K가 1일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저 W의 숫자를 분류를 해가지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155번입니다. (156) 156번.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1인 바둑판 모양의 4칸 6칸짜리 4칸 6칸짜리 바둑판이 있대요. 4칸 6칸짜리 바둑판. 모든 한 칸 간격이 1이래. 한 칸 간격이 1. 자, 청소용 차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A에서 B까지 간대요. 청소용 자동차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도로를 따라 거리를 이동하는데 아래로는 이동할 수 없대. 아래로는 이동 불가.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데 이동한 도로의 길이가 10이래. 즉 최단 경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가 10칸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2번 쓰잘데기 없는 좀 비효율적인 이동 2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칸, 6칸, 7, 8, 9, 10, 11, 12것 같은. 그치? 그럼 비효율적인 이동이라는 게 요게 무조건 한 번이 있다는 거지. 근데 얘 한 번이면 비효율적인 이동이 한 번 아니에요. 얘 한 번이 옴으로써 필요 없는 얘가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야. 어차피 이쪽으로 얘는 언젠간 위로는 올라갈 녀석이었으나 얘 때문에 요게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 그치? 즉 필요 없는 이동이 얘가 하나가 더 생겼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총 원래 최단 경로일 때는
이쪽 이동이 6번. 이쪽 이동이 4번. 이었으나 우리 문제에서는 현재 문제는 이쪽 이동이 총 7번. 이쪽 이동은 여전히 4번. 이쪽 이동이 한 번이 있다는 거죠. 주의사항은 얘가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A에서 출발하는데, 그치? 또한 얘가 마지막에 올 수 없어요. 절대로. 이 녀석은 무조건 맨 처음하고 맨 끝에서는 못 옵니다. 그쵸? 어떻게 맨 끝에 얘가 오려면 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이 없잖아. 그치? 즉, 이 녀석은 양 끝에 올 수 없습니다. 됐나요?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거기에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 얘가 한 번 오고 그 바로 다음 차례에 얘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얘가 온 다음에 바로 다음 차례에 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요 이동, 앞뒤로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요 녀석은 무조건 아래로 못 가니까 무조건 앞뒤에 전부 다 위로 가는 이동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즉, 이게 무조건 연속으로 나오면 얘랑 오른쪽으로 가는 이동과 안 붙어 있겠지요.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럼 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다 했어. 이걸 종합해보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게 한 세트예요. 이만큼 한 세트. 한 세트고 남은 위로 이동이 총 3번 더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이동이 6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일렬로 나열하시면 되는데 얘가 맨 앞에 못 와요. 삥삥삥 없잖아, 그치? 맨 앞에 못 와요, 또, 그치? 자, 그러면 구쳤네. 자, 얘만 먼저 나열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00, 300, 600 나열했고, 그럼 그 9개가 나열돼 있잖아, 그치? 맨 앞을 제외한 사이사이에 이런 시작! 이러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뭐가 안 되냐면, 아니네, 얘 3번? 3번 왔으니까 3층 어디선가 놀고 있겠네. 그러네, 3번 왔으니까 3층 어디선가 놀고 있겠네. 다 됩니다. 9개가 나열됐으면 9개가 나열된 맨 앞은 못 오니까 이 사이사이 9칸 있거든. 원래 9개가 나열돼 있을 때 양 끝을 포함한 사이사이가 10개예요. 그쵸? 근데 맨 앞은 못 오니까 9칸 사이사이 중에 한 군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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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로 3번 하고 응. 한 번 더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네모칸보다 얘가 먼저 한 번만 있으면 되거든요. 얘가 한 번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쵸? 네모칸은 화살표보단 무조건 뒤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치? 첫 번째 화살표보단 뒤쪽에 있어야 하면 저거 이쪽 화살표 4개가 이쪽 화살표 여기 2개 썼는데 2개밖에 없네. 그치? 오른쪽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지 않아? 7번이네. 아이씨, 얘가 하나 더 있구나. 오른쪽 게 먼저 나와야 되겠네. 그럼 안 되는 걸 좀 빼볼게요. 빡치네 이거. 잘 세야 되는데. 잘 세야 돼요. 자, 봐봐. 잘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얘까지 그냥 10개라고 할게. 알았지? 10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얘네 2개 똑같고 이거 7개 위로 가는 화살표 7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이동 중에서
안 되는 거를 빼줄게. 알았지? 첫 번째 안 되는 건 네모칸이 맨 앞에 오는 전체 경우의 수 다 안 돼. 그치? 네모칸이 맨 앞에 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얘 앞에다 고정시켜 놓고 얘만 나열하면 되니까, 이거 9개만 나열하면 되니까 9팩, 2팩, 7팩 다 안 되고요. 뭐 또 안 되냐? 위로 한 칸 가고 네모칸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어떻게 나오? 이것도 다 안 돼.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을 맨 앞에 고정시켜 놓고 이만큼만 더 나열하는 거지. 그치? 즉 8팩 나누기 7팩, 얘도 다 빼주셔야 됩니다. 또 뭐 또 안 돼? 이렇게 오는 것도 다 안 돼. 그치? 그럼 얘도 이거 세 개를 고정시켜 놓으면 얘만 나열하면 되잖아. 그치? 그냥 한 가지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나머지는 네모칸 앞에 오른쪽이 최소 한 번은 나와 있겠지. 그치? 즉 이거를 계산을 좀 땡겨 보시면 10팩 중에 7팩이 7팩이랑 없어질 거고 19, 8이 2로 나눠질 거니까 19, 8 나누기 2팩은 2 빼기 9, 8, 7, 6, 5, 4, 3, 1이니까 9, 8, 2 빼기 8 빼기 1 계산하시면은 4, 9, 36, 360에서 빼기 괄호로 묶어볼까? 4, 9, 36 더하기 9. 그럼 360에서 빼기 45 하시면 310. 답이 아니네. 답이 아닌 이유를 찾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답이 아니냐면 아까 요 케이스에서 요거 다음에 맨 앞에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랑 이거 나오는 거랑 오케이? 아닌데? 이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누가? 답지 그냥 저 7팩, 2팩 분의 10팩이 답이라 돼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치? 저 네모 박스가 맨 앞에 오면 안 되는데. 네모 박스가 양 끝에 올 수 없어요. 충북이 네모 하나? 위로 가는 거 2개, 위로 가는 거 하나. 없어요. 충북 안 돼요. 답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어차피 그럼 안 되는데. 이게 답이 360이 맞아요. 360이 맞는데, 우리 여기에도 안 되는 게 3개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얘가 맨 처음에 7개 나와봐. 이렇게 줘버리잖아. 이걸 안 셌어야 됐는데 셌지. 근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안에는 얘로 출발하는 것도 있죠. 즉 가면 안 되는데 간 길도 있지. 그치? 오케이? 근데 얘 나열하면 맨 앞에 이렇게 오는 거 있지. 그치? 더 빼야 되는데. 아닌데 그럼 더 빼야 되는데. 얘가 맨 처음에 딱 이렇게 등장하면 안 되는데. 케이스를 좀 다시 나눠가지고 잘 세볼게. 자, 케이스를 좀 나눠서 그냥 어떻게 출발하느냐로 좀 나눠볼게요. 알았죠? 어떻게 출발하느냐로. 즉, 뭔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쪽으로 한번 가고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애초에 어떻게 이동해도 이게 그 다음 바로 나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이제는
이제는 요 박스가 요거 요 박스에 위로 가는 게 2개 더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게 6번 남았는데 여기서 뭐만 조심해 주면 되냐면 이 박스 뒤에 얘가 최소한 하나는 더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지. 여기서 이 박스가 이 뒤쪽에 와버리면 넘어가 버리겠죠. 그쵸?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거 먼저 바닥에 깔아둡시다, 알았죠? 즉, 한 가지. 얘를 먼저 바닥에 깔아두세요. 이렇게 바닥에 깔아두시고 네모칸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6개가 있죠. 네모칸은 6개 중에 한 군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엔 못 오는 거야, 네모칸이 지금. 그럼 네모칸이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봐. 그럼 위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네모칸은 앞뒤로 또 다 다른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2번 뽑으시면 돼요. 왜냐면 위로 가는 게 똑같은 거 2개니까 같은 게 2번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그럼 애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깔아 두시고요. 네모칸은 여기 오면 안 되고요. 그렇죠? 여기도 못 옵니다. 그렇죠? 네모칸은 여기 둘, 셋, 넷, 다섯, 6칸 중에 한 군데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모칸은 6칸 중에 한 군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6가지 선택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는 거가 지금 총 2번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 2번 남았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 2번은 네모칸이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9개 중에 2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치? 즉 9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2번을 뽑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6 곱하기 11, 10인가요? 10C2는 45인가요? 45 곱하기 6 하면은 3 곱하기 90인가요? 9, 3, 270인가요? 왜 270개밖에 없죠? 아, 시험 뭐야? 270개밖에 없어요. 200. 셀 때마다 막 답이 달라요. 셀 때마다 답이 다르네요. 짤데기 없는 길이? 아니,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나열한 건 한 가지. 네모 박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6개 중에 한 군데 들어와야 하고요. 그럼 위로 이동하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중에 2칸 들어가. 되는데 이 방법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최종 정답인 것 같거든요. 요 방법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한 99.9% 정도는 내가 얘기를 확신을 하는데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는 일단 오류가 좀 많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그냥 막 경우의 수로 막 세져 있어요. 지금 요 문제는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네요. 하나, 둘, 셋, 4개 남았으니까 4개 후다닥 풀고 쉬도록 할게요. 쉬고 나서 좀 이따 시험 볼 동안 내가 이 문제를 다시
졸라 열심히 세볼게요. 내가. 자, 157번. 15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이거 많이 해봤죠? P와 Q에서는 좌회전도 우회전도 안 된대요. 지금 좌회전 우회전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직진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진밖에 없습니다. 4칸 5칸짜리가 있는데요. 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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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데 P, Q, P와 Q에서는 나는 직진만. 역시 직진도 상대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땐 이렇게 가는 게 직진이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직진입니다. 그렇지? 즉, 자, 다른 지점은 이게 해설지에 나와 있는 방법은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고 점을 이렇게 3개를 더 찍어서 5개로 나눌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일로 가면 PQ 이런 데로 가면 PQ를 안 지나고 갈 수 있잖아. 여기서는 직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다 세야지. 그치? 뭐라고 할까? 여기를 뭐 X, Y, Z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X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그냥 한 가지죠. 그쵸? 눈에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자, A에서 Y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A에서 Y까지 4개 있고요. Y에서 B까지는 1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니까 빠르게 세볼게. 40개. A에서 Z까지 하나 있고요. Z에서 B까지는 5개 있죠. 한 칸, 4칸이니까 5가지 있어요. 이건 다 더해. 답에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쵸? 자, 지금은 이제 그럼 A에서 P를 거쳐 가는 건데 또다시 P를 거쳐 갈 때도 이게 문제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직진해서 그 다음 결정하는 케이스가 있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서 다음 가는 것도 있어. Q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와서 P에서도 이렇게 와서 나머지 가는 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직진을 해서 나머지 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즉 그러니까 또다시 요 세 점으로 기준으로 다시 세셔야 됩니다. 뭐라고 할까? T, R, S라고 해볼게. 알았지? 즉 봐봐. A에서 T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거. 자, A에서 T까지 한 가지죠. 그렇죠? 근데 T에서 Q를 거치는 건 선택지가 여기까지 이미 도착해버린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4개밖에 없어요. 그치? 자, A, R, Q, B가 A에서 R까지가 3개 있고요. R에서 Q를 거친다는 게 여기까지 무조건 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A, R, P, B도 A에서 R까지 3가지고요. R에서 P를 거친다는 건 직진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6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마지막 A 다 했어요. S, P, B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3가지고요. S에서 P에서 직진하면 이렇게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세니까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12개. 30개, 총 해서 37개. 여기서 여기까지는 46개. 2개를 더하시면 70, 83개. 이렇게. P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거, Q에서 우회전 또 괜찮아.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어차피 경우가 한 4가지 정도는 되죠. P에서 좌회전하는 거, P에서 우회전하는 거, Q에서 좌회전하는 거, Q에서 우회전하는 거 4가지가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나는 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58번. 이, 3, 5 중에서 중복 허락 4개 택하고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 택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 4개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값들만 원소로 갖는 집합을 A라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집합 A라고 하는데 이 집합은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집합 A를 모든 곱한 값은 자자자자자자 이런 거야. 그럼 얘네들을 중복을 하여 4개를 택했으면 그 4개를 곱한 숫자가 2의 몇 승? 3의 몇 승? 5의 몇 승?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2만 4번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즉 4빵빵도 된다는 거야. 즉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지. 아하, 네모, 세모, 역삼각형은 합쳐서 4여야 돼. 더 선택한 횟수만큼 곱해질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지. 그럼 전체 3H4만큼 숫자의 개수가 나올 거라는 거지. 3H4가 7, 6, 12, 3, 5, 15까지. 얘가 숫자의 개수인 A 값입니다. 그럼 이걸 다 곱하면 얼마겠니?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자. 2를 한 개 가지고 있는 숫자를 세볼게 내가. 그럼 나머지만 3의 세모승 더 곱하기 5의 역삼각형승 하시면 세모랑 역삼각형을 더해서 3이어야 되죠. 그쵸? 그럼 이건 몇 H? 이건 2H 3 4C3이니까 4. 그치? 2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숫자만 세보시면 똑같이 세모 더하기 역삼각형이 이제 2여야 되니까 2H2가 돼요. 2H2는 3C니까 3. 2를 3개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세모 더하기 역삼각형이 1이어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고요. 2를 4개를 가지고 있는 숫자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빵빵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2개 있죠. 이거 2H1이니까 2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15개 숫자가 다 써져 있을 거거든. 어차피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랑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을 곱할 거다. 그럼 이 숫자 계산하고 이 숫자 계산해서 그 다음 곱해도 되는데 2만 먼저 다 빼와서 곱하고 3만 다 빼와서 곱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 즉 이 15개 숫자에서 내가 2가 총 몇 개나 곱해져 있나를 세본 거지. 이 한 개짜리는 4개, 2가 2개짜리는 3개니까 여기에서 총 2가 6개 있는 거야. 그치? 즉 2는 4개, 2개짜리가 3번이니까 6개, 3개짜리가 2번이니까 또 6개, 4개짜리가 1번이니까 또 4개, 총 2가 20번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로 3도 20번, 5도 20번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다 곱하면 즉 2도, 3도, 5도 각각 20개씩, 20개씩, 20개씩 있을 거예요. 이게 모든 숫자를 전부 다 곱한 값입니다. 그럼 이거는 전체 6, 5, 30의 20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얘를 B라고 한다니까 30의 B승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B가 20이어야죠. A는 15, B는 20, 답은 35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 15개 숫자를 실제로 써놓고 다 곱한다라는 것보다 이 15개 숫자에서 2만 총 빼내서 몇 개인지. 근데 3하고 5도 당연히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을 거니까에 대한 생각으로 개수를 세줄 거라는 거죠. 아, 누가 내 욕하나? 이거 간지러워. 빠바바바바바바. (160) 자, P에서 한 번의 점프로 Q로 이동할 때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 4번만 점프하여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격자 눈에 안 보이시는 분 없죠? 지금 격자 눈에 다 보이시죠? 그쵸? 여기를 내가 A로 잡을 겁니다. A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1,0 여기가 원점,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를 B로 잡을 거예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봐봐, 요 간격이 1이고요. 요 대각선 간격이 루트 2입니다. 즉 그냥 이런 얘기야. 한 번 점프할 때 1 또는 루트 2라는 건 자기 점 기준으로 뭐 여기 있다고 하면 어느 점이든 갈 수 있는 거지. 8칸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그게 점프라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근데 4번만 이동해가지고 움직여 보세요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는 이것만 4번 가면 돼. 그래 되지, 그치?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한 가지 나오겠다. 그치? 근데 뭐 또 있냐면 이거 2번에 순서가 상관없어. 오른쪽 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도 괜찮아. 순서 전혀 상관없지. 위로 올라갔다가 띵띵 뭐 이것도 되니까. 띵띵 띵띵도 되니까. 그럼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 나누기 2팩. 12가지. 또 뭐 또 되냐? 순서 상관없이 이것도 됩니다. 순서가 전혀 상관없죠. 얘는 그럼 4팩 나누기 2팩 2팩. 답은 19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몇 개를 움직이다 보면 이런 이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순간 4번 만에 절대로 B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걸, 마찬가지로 이런 이동을 하거나 이러면 절대 4번 만에 B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61의 2번인데요. 자,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은 그리지 않고요. 자, 그것만 써줄게. 자, 그 1번 문제에서 C 점 표시된 데 있지. 그 바로 밑에 점 B, C 안 되겠네. 그 바로 밑에 점 D, 그 바로 밑에 E라고 점 좀 찍어볼까요? 그래서 봐봐. 지금 A에서 출발,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것도 셀 거고요.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것도 셀 거고요. A에서 E를 거쳐서 B로 가는 걸 일단 다 셀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있잖아. 무수히 많은 중복이 일어나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죠. 그냥 막 눈에 보이지. A에서 막 D로 갔다가 DC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 그치? 집합의 아이디어를 좀 써줄 건데, 자, 그럼 거기에서 이런 걸 빼주셔야 돼. 1차적으로. 일단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그치? 점이 아래서부터 E, D, C 순서로 있으니까 세 점은, 그치? 자, 그럼 뭘 빼줄 거냐? A에서 E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A에서 E를 거쳐서 그 다음에 C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좀 이상할 거야. 아마 A에서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근데 있잖아요. 잘 보시면 요게 그 집합의 아이디어를 쓸 거라는 거지. 집합. 봐봐. 요 점을 거쳐가는 집합을 C, 요 점을 거쳐가는 집합을 D, 그냥 요 점을 거쳐가는 집합을 E라고 하자. 우리 문제는 이거를 구하는 거거든. C 또는 D 또는 E를 거쳐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요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생각이야. 이런 생각에서 빼는 거지. 근데 우리 3개짜리 교집합 공식 합집합 공식 받지만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 해줘야지. 그치? 즉 이거 3개 다 합친 값에서 이거를 빼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뭐를? A, E, 3개짜리 교집합이라는 건 EDC를 다 갖추는 거. 이걸 다시 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집합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 근데 얘가 어차피 얘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 E에서 C로 가는 순간은 D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즉
얘 빼기 얘 더하기는 하나씩 상쇄가 될 거라는 거죠.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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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지에는 이 이후부터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답지에 나와 있는 설명은. 그래서 얘랑 얘만 세는 겁니다. 그냥 전체에서 이것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가 얘랑 상쇄돼서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아래는 A, B 있잖아요. 그러면 D가 떠 이렇게 나가고 B가 어이구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DC죠. DC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만 될 테니까 미안해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만 되니까. 자 그럼 잘 세면 되겠죠? 잘 세면 됩니다. 좀 지울게요. 이 자리 집합의 생각으로. 자 그림 보면서 첫 번째 거 A, C, B는 A에서 C까지 가야 되니까 5팩, 2팩, 2팩이지. 더하기 곱하기 C에서 B까지는 4팩, 3팩입니다. 얘랑 A에서 D까지 얘들아 세보면 A에서 D까지가 두 번, 한 번, 한 번이잖아. 그치? 두 번, 한 번, 한 번이니까 4팩 나누기 2팩이고요. 그 다음에 저 D에서 B까지는 한 번, 세 번, 한 번이에요. 그쵸? 한 번, 세 번, 한 번 가야 되니까 가로 한 번, 세로 세 번, 높이 한 번 가야 되니까 한 번, 세 번, 한 번이니까 총 5번 중에 3번 중복. 이렇게. 어쨌든 총 9번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A에서 2까지는 3팩, 2팩이고요. 그 다음에 E에서 B까지는 한 번, 세 번, 두 번입니다. 한 번, 세 번, 두 번이니까 한 번, 세 번, 두 번이니까 3팩, 2팩. 자, 이게 요거 3개예요. 이거는 다 더하셔야 되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거 2개만 찾아서 빼주면 된다 그랬지, 그치? 자, 요거 계산한 거에서 빼기. A, E, D, B는 A에서 E까지가 요거였죠? 3팩 나누기 2팩. E에서 D까지는 하나니까 할 말 없어요. 그쵸? 그 다음 D에서 B까지가 요 녀석이었어요. 그쵸? D에서 B까지가 요 녀석이었습니다. 5팩, 3팩. 자, 그 다음 A에서 D까지. A에서 D까지는 요 녀석이었죠. 4팩 나누기 2팩이었고요. 그 다음에 D에서 C까지 역시 한 개이고요. C에서 B까지는 요 녀석이었습니다. 4팩 나누기 3팩. 이것만, 즉 이거 다 더한 거에서 이거 더한 걸 빼주시면 답이라는 겁니다. 귀관점. 계산해볼까요?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요, 선생님이. 그치? 자, 120, 60, 30 곱하기 4. 30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20인가요? 12 곱하기 20. 12 곱하기 5, 4, 20. 240. 3 곱하기 60. 3 곱하기 60. 180.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얘둘 더하면 300. 540. 3 20, 60 4 12 40 12 곱하기 4 48 두 개 더하면 100 8 얼마? 430 여기를 잘못 쓴 것 같아. 여기 잘못 쓴 것 같은데? 6팩 아니에요? 어디? 5팩 정도 아니에요? 이거? 네. A까지 가는데 6팩, 2팩. 이거 A에서 C까지인데? 네. A에서 C까지 가는 거 120 맞잖아. 120. 왜? 2팩, 2팩 보내주세요. 미안해. 내가 있잖아, 얘들아. 위에 거 그림 보고 문제 풀었어요, 지금 이거. 여기 모든 숫자를 다 위에 거 그림 보고 썼습니다. 위아래 그림이 다르구나. 모든 걸 지금 위에 자, 모든 걸 지금 위에 그림 가리고 밑에 그림 보고 내가 숫자 다시 써줄게. 자, 미쳤네. 자, A에서 C까지가 그치 6팩, 2팩 곱하기
그 C에서 B까지는 3팩 2팩. 그 다음에 D까지는 둘 하나니까 5팩 2팩 2팩. D에서 B까지가 두 개 하나니까 4팩 2팩. D까지가 4팩 2팩 2팩. 곱하기 여기서 두 개 하나 두 개니까 5팩 나누기 2팩 2팩. 그래서 빼기. A에서 E까지가 이 녀석이죠. 4팩 2팩 2팩. E에서 D까지 하나, D에서 B까지가 이 녀석이죠. 4팩 2팩.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이 녀석 5팩 2팩 2팩.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여기죠. 3팩 2팩. 자, 잘 맞게 섞기를. 얼마야? 720을 8로 나눠요. 90. 90 곱하기 3, 270개. 6, 잠깐만. 65. 6 곱하기 5는 30. 30 곱하기 12. 360. 계속밖에 하고 있는 거는 6 곱하기 6, 30. 180. 다 더하시면 630, 700, 810까지 해서 얼마였어 이거? 6개 12 72개 90개? 그러면 얼마야 이거? 160 2 빼면 8로 끝나고요. 0이니까 4고요. 648. 답입니다. 힘드네요. 이건 진짜 힘드네요.